네. 오늘은 치환 적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 사실 좀 들어가기 앞서서 살짝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뭔가 뭘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해와서 이제 약간 뭐 전달을 드리는 방식보다는 오늘 시간은 저도 이제 어, 취향작품에 대해서 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음, 그냥 뭔가 이제 이 정도면 좀 완벽하게 뭐 어떤 건지 알겠어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취한 척분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뭐, 뭐 어떠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먼저 화면 공유를 드리면, 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노트는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따로 뭐, 챗GPT랑 조금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그래프 같은 거를 좀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그려가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은 사실 책에서 설명하는 치안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냥 간단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부정적분 식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곳에 이제 원시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뭔가 껄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이 변수의 형태가 서로 곱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공식을 거꾸로 적용함으로써 원시함수를 찾아내기가 좀 애매한 형태라는 거예요. 일단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음, 요것에 대한 원시함수가 이제 합성함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어, 음,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f 겉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체인 룰인데 그러면 이제 미분된 형태가 그러니까 도함수가 그 변수의 곱, 그러니까 x로 이루어진 어떤 식과 또 x로 이루어진 어떤 식의 곱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gx 자체가 뭐 x의 1차식이면 얘가 상수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뭐 fx, gx 자체가 다 x의 뭐 2차식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합성 함수를 어쨌든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어, 이것도 합성 함수를 미분한 형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뭐 어쨌든 취한 법칙은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특정 함수를 어, 뭐 gx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gx를 이제 u라고 치환을 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이런 이제 도함수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그럼 그렇게 바뀐 어, 도함수를 가지고 또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뭐, 네. 일단 이 식을 풀어보면은 식을 자세히 보면 이 함수를 미분한 형태가 미분을 하면 EX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미분을 한 게 여기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음, 요 GX 요 안에 있는 놈이니까 원래의 그 원시함수가 이런 합성함수 형태라고 한다면 요 여기 1 플러스 x 제곱이 gx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1 플러스 x 제곱을 u라고 u로 치환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위에 식이 다시 쓸게요. ex의 1 플러스 x 제곱 dx 이 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x 제곱을 u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u를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u를 x로 미분을 하면 dx du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ex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du는 ex dx가 돼요. 그러면 이 ex dx를 du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u du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원시함수를 그러니까 적분을 하기 편한 형태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취한적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두 이제 뭔가 음, 도함수의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뭔가 변수에 대한 이제 식에 서로 곱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둘 중 하나를 미분을 하면 다른 식 하나에 그 미분된 형태가 나타나네.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제 미분을 한 그 이 부분 이 식의 이 부분을 어떤 어, 변수로 치환을 하고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요 dx라는 놈과 이 미분된 요 놈이 이제 묶이니까 요게 이제 du가 되고 그럼 얘로 이제 치환을 했으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어, 그런 어떤 이제 도함수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끝인데 뭐 적분 계산을 할 때에 이런 스킬만 있으면 될 텐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 이걸 보면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뭔가 이제 치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이런 식의 형태를 보고 뭔가 스킬적으로 이렇게 직분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넘어가기에 뭔가 찝찝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음, 뭔가 미적분학 그 기본 정리에서 앞에서 그렸던 그림들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각각 그렸을 때 이게 도대체 치환이라는 건 어떻게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좀 생각에 생각을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이게 결론은 안 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뭐 어떤 중간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라.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공유를 어, 드려볼게요. 그게 이제 얼마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적분 형태로 나타나는 이 식이 어, 결국은 저게 이제 도함수다 보니까 이 아래식 형태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시 함수가 있으면 이 원시 함수의 이 변화량만을 각각 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형태의 식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원래 이렇게 치환을 하기 전에의 모양과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의 이런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식이 이제 도함수의 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함수의 식이 이렇게 된 거고 그거를 이제 아래 그림으로 나타내본 거죠. 치환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dx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거를 이제 dy가 아니라 du라고 해볼게요. 어쨌든 u로 이제 나중에 치환을 할 거긴 하지만 그냥 이제 du라고 했을 때 dx분의 이제 du가 여기에 있을 거잖아요. 함수 값으로 각각. 그냥 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식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기는 이제 어 뭐 만약에 x를 그냥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값은 2x 뭐 1, 루트 1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제 2x2 루트 1 플러스 x2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치환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죠. 음, 네.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dx분의 du가 아니라 그냥 dx분의 duy예요. 그러니까 식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좀, 어,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뭔가 이제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결국 이거를 이제 부정적분을 해서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은, 어쨌든 u의 2분의 1의 du니까 그럼 이거는 곧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2의 u의 2분의 3 플러스 뭐 c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미분을 해보면 이게 나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텐데 결국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u를 우리가 치환을 음, 1 플러스 x 제곱을 했으니까 이건 다시 1 플러스 x 제곱에 2분의 3 플러스 c 이렇게 나왔죠.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유로 치환한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이제 원시 함수에서 그러니까 gx를 1 플러스 x 제곱으로 생각을 한 거고 이건 이제 u라고 생각을 하고 f u를 3분의 2 u 분의 3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c는 뭐 그 어차피 미분하고 없어질 테니까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gx랑 이걸 이제 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치환을 함으로써 원래의 원시 함수는 이러한 형태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x 제곱을 u로 치환을 한 거잖아요. u로 치환을 해놓고 이렇게 구한 거죠. 네. 그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얘는 이제 그 dx를 du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원래의 함수 치환하기 전에 함수 헷갈리니까 따로 써볼게요. c x죠. x는 3분의 2, 1 플러스 x 제곱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원래의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어, 미분을 한 형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 함수를 합성 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gx랑 이제 f로 나눈 다음에 그냥 요거를 이제 미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du니까 이 함수를 이 함수를 u로 미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u로 미분을 하면 그냥 루트 u가 나올 거란 말이죠. 얘를 미분을 하면 그냥 이렇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떤 생각이 흐르는지 이해하셨나요? 네. 지금까지는, 음, 네. 별로 문의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래의 원시함수가 어떤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 뭔가 이제 F랑 G라는 함수가 합성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안에 있는 이 GX를 하나의 이제 변수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F 함수의 정의역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GX의 함수값을 이제 U로 치환을 하고 그러면 이제 F는 어쨌든 U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F를 우리가 미분을 할 때 X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F는 이제 정의역이 U이기 때문에 U로 미분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어 du 그러니까 du분의 dy 그러니까 du분의 dy를 이제 구하자는 거죠.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du분의 dy를 구하는 형태로 이제 미분이 되면 어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쨌든 보시면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미분에서 합성함수를 배울 때 음,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 이제 합성함수를 배울 때 f gx가 있으면 gx가 있고 이거는 y고 gx는 이제 u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dx가 있을 거고 dy가 du가 있을 거고 이제 dy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럼 이것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어, 라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gx를 이제 미분 계수가 있을 텐데 음, 그냥 예. 그러니까 이 f 이 전체를 이제 미분한 것 한 것은
요거의 이제 미분 계수는 각각을 미분을 한 거죠. 요거 곱하기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체인룰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게 이제 각각의 함수를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미분계수를 곱한 거하고 같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방금 거 못 따라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분해서 합성함수를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합성함수를 미분을 하면 그 합성함수, 그러니까 이 좌변을 미분을 한 것 자체가 이 dx분의, 그러니까 x가 변하는 dx분의 dy를 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dx만큼 변할 때 결과적으로 y는 얼마만큼 변할 것이냐, 그 비율이 몇이 될 것이냐, 라는 거를 구하고자 이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 그냥 f를 u에 대해서 미분한 미분 계수와, 그러니까 dx, du와 그리고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 dx, 아니 그러니까 f를 u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제 잘못했어요. u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du분의 dy가 될 거고 g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dx분의 du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게 이제 합성함수를 미분을 한 거고 이게 저희가 말하는 체인룰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 이게 체인룰인데 그러면 결국 이제 dx랑 dx, 이제 dy의 관계가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dx, 결국 dx랑 dy의 관계는 이제 du와 dy의 관계, 그리고 dx와 du의 관계로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합성함수 형태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아까 말하고자 했던 게 어쨌든 네, 처음에 이제 요 식을 위로 가지고 네, 저희가 제가 처음에 그렸던 이 그림은 그냥 음, 뭔가 치환을 하기 전 그냥 원래 이런 함수 형태가 원시 함수라고 했을 때 요거를 미분을 해서 어, 이렇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미분, 그 도함수와 원시함수의 관계처럼 이 원시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려본 이제 어,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하고 그려본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결국 여기가 각각 dx분의 dy가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건 이해가시나요? 잠시만요. 네. TY다. 이 x분의 dy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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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를 이제 치환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미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dx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dx로 미분을 한 거죠. 결국 이 함수를 dx로 미분을 했으면 미분한 것 자체가 그럼 dx가 dx만큼 변할 때 이 함수의 함수값 dy, y는 얼마만큼 변했냐를 이제 보기 위한 게
이게 미분된 이제 도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dx로 미분을 한 이제 도함수라는 거죠. 네, 그러면 곧 이렇게 여기는 이제 dx가 될 거고 얘네는 이제 dx분의 dy가 될 거잖아요. 이걸 이제 두 개를 곱하면 이거 삼각형, 아니 사각형의 그 넓이가 dy가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는 형태일 텐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치환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을 u로 치환을 하는 순간, u, 그러니까 gx로 치환을 하는 거죠. gx로 치환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어, 그냥 이 함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du만큼 변했을 때 dy는 얼마만큼 변할 걸까? 라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d 함수를 얘를 이제 u로 치환을 해놓고 그럼 얘는 이제 u에 대한 함수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이게 du로 미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du가 이만큼 변할 때 얘는 이제 du분의 dy가 되겠죠. 이 du로 미분을 하면 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함수는 이 전체 함수값 y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dx만큼 변할 때 이 최종 함수값 dy가 얼마만큼 변할지 어, 그 얼마만큼 변할지 알고 싶어서 dx로 미분을 하면 이제 왼쪽 그림이 되는 거고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1 플러스 x 제곱을 u로 치환을 한 다음에 난 이 u에 대해서 이 u의 변화량 대비 이 최종 함수 값인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난 거기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du로 미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분된 함수는 이런 형태의 오른쪽 그림의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du분의 dy.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제 여기는 이제 dx가 똑같잖아요. 간격이. 그 여기는 이제 du의 간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du도 따져보면 이제 u라는 값도 이제 gx의 함수값이잖아요. gx의 함수값이 이제 u잖아요. 네. 뭐, 이해하시나요? 네, 네. gx의 함수값이 u니까 그러면 이제 dx랑 du의 관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u를 x로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dx로 미분을 하면 dx분의 du가 뭐 특정 값으로 나올 텐데 지금 여기 위의 상황에서는 2x로 dx u를 x로 미분을 하면은 얘가 지금 2x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좀 뭔가 어지럽긴 한데 이런 거 여기서 보시면 지금 1 플러스 x 제곱을 이제 u로 미분을 u로 이제 치환을 한 거고 이걸 gx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 보니까 이제 u에 대한 함수로서 f가 생긴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함수값이 y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요거를 요 이제 gx를 그러니까 u를 이제 dx로 미분을 하면 얘를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dx분의 du는 이제 2x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du도 커지는 형태의 이 미분값 자체가 dx와 du의 관계는 그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뭔가 상수값 형태가 아니라 x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x가 1일 때에 dx 대비 du가 뭐 증가한다라고 할게요. 그냥 증가하는 비율이랑
x가 2일 때 dx du가 dx 대비 du가 증가하는 비율이 달라요. 그 x 값에 따라서 뭔가 종속이 돼 있어. 그러니까 x 값이 크면 클수록 du의 값이 커지는 형태라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이렇게 간격을 좀 이 이 축으로 가면 갈수록 간격을 넓게 그려 놓은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일단 그 측면이 하나 있고 제가 그냥 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러면 결국 뭔가 그러면은 그냥 기하적으로 그림상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뭔가 이거를 어쨌든 여기에 대한 넓이하고 여기에 대한 넓이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여기에 대한 넓이하고 여기에 대한 넓이가 같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그 뭔가 범위 그 정의학과 공역이 딱 일치되는 그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사각형은 요 사각형도 이제 x가 1일 때에 뭔가 사각형 dx 대비 이제 dy를 나타낸 그 사각형이고 이거는 지금 u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그러면 얘는 x가 2일 x가 1이고 u가 2일 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U가 2일 때의 그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요 사각형의 넓이하고 요 사각형의 넓이는 같을 거예요. 그쵸? 넓이가 어쨌든 얘는 dx분의 dy고 그럼 곱하면 얘도 이제 dy고 얘죠 du분의 여기가 du분의 dy니까 곱하면 얘도 dy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dy로서 사각형의 넓이는 같은데 그냥 뭔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뭔가 이런 식의, 이게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런 형태의 원시함수는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뭔가 적절한 형태로 이 밑변을 늘려주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그냥 밑변을 늘려준 만큼 이제 높이는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놓은 상태에서 원시함수를 이제 구하자라고 하는 게 시원적분의 약간 뭐 기하적인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걸 사실은 어쨌든 비율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치환을 할 때 들어서 지금은 뭐 1 플러스 x제곱을 여기서 1 플러스 x제곱을 u라고 치환을 했지만 그냥 루트 1 플러스 x제곱을 u로 치환을 할 수도 있을 어, 거잖아요. 그거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계산이 훨씬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한 식을 뭘로 치환을 할지는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어쨌든 치환을 할 텐데 그것의 이제 기하적 의미는 그냥 요 사각형을 뭔가 우리가 편한 형태로 밑변과 높이를 이제 조절을 해놓고 이렇게 바꿔놓고 그것에 대한 이제 원시함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은 그냥 제가, 음, 뭔가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나온 생각들을 하나씩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겠냐면, 지금 그래프를, 한 네, 음, 네, GPT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프 그려봤어요. 지금 여기서
요거를 먼저 보시면 그 중 거를 보시면 네. 이게 지금 파란 선이 1 플러스 x 제곱으로 돼 있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유로 치환을 했던 놈이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게 y가 u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z가 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x, y, z 축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각각 따로 따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u라고 치환된 놈을 하나 그려본 거고, 그럼 이제 파란색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u에 대한 함수 f를 이제 그려본 거예요. 따로.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하나의 곡선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식을 보면 어, 1 플러스 x 제곱이 이제 y가 되는 거고, 그럼 1 플러스 x 제곱이 이제 y가 되고, 그렇게 계산된 y를 다시 여기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또 z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1 플러스 x 제곱을 요 xy 평면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럼 그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 파란색 곡선이 이렇게 xy 평면에 그려지겠죠? 1 플러스 x 제곱. 음, 음, 네. 이렇게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1 플러스 x제곱을 xy 평면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y 값들로 z 값을 정한 거죠. 그럼 요렇게 나온 y 값들로 z 값을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 각 점은 이제 x, y니까 x랑 y 값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 각 점에다가 z 값을 부여를 할 건데 그 z 값을 어떻게 부여를 하냐면 그냥 y 값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이 y 값을 보고 그 y 값에다가 2분의 3승을 하고 3분의 1을 곱한 거를 z값으로 부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처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그래프인지는 이해하시겠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 그래프를 지금 이게 이렇게 회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z 값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x, y 평면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y 값 x와 z의 관계만 바라보고 싶다. 그럼 xz 평면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정육면체를 이제 돌려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세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 Y 평면을 바라볼 거냐. 그리고 뭐 YZ 평면으로 바라볼 거냐. 그리고 XZ 평면으로 바라볼 거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찍는 거야? 제 거, 제 그림 아직 보이죠? 네. 그 휴지통 모양 누르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위에 그 그림을, 아까 그 그림을 XY 평면에서 바라본 거. 그다음에 XZ 평면에서 바라본 거. 그다음에 이제 YZ 평면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그럼 식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XY 평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제 아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Y가 아까 저희가 치환을 했던 U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U. 그리고 Z가 이제 Y인 거죠. 네. 그러면 얘는 XY 평면, 그러니까 XU 평면이라고 할까요? XU 평면으로 바라봤으니까 얘는 그냥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dx분의 d, 그러니까 u를 dx로 미분을 한 함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요거를 미분을 하면 xz 평면으로 바라본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이제 dx분의 dy가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제 du분의 dy가 나올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이거 아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 식을 그러니까 이거의 원시 함수가 있을 텐데 이 원시 함수는 결과적으로 이거였죠. 얘가 있을 텐데 얘를 어쨌든 얘는 그냥 XY 평면에 그릴 수 보통 그냥 XY 평면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합성함수 형태로 바꿔서 그려보면 그래프 형태가 저렇게 3차원 형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U로 치환을 해놓고 얘를 이제 Y축에다 그렸었고 이 전체 값은 이제 Y인데 얘를 이제 Z축에다 그렸잖아요. 그렇게 그려보면 아까 그 3차원 형태의 그 맨 첫 번째 봤던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각각의 평면에 그 프로젝션 해서 각각의 평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평면으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F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GX만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합성함수 전체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어떻게 하는, 합성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점, 어떤 평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 잠깐 옆으로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네. 네.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합성함수들로 이루어진 그 부분함수들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XY 평면에 그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럼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함수들 간의 합성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F와 G로 표현이 되는 합성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식을 XY 평면에 그리는 게 아니라 XY 지평면의 3차원으로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기하적으로는 뭔가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쵸? 합성함수가 되어버린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되기 전에는 그냥 저희가 그냥 dx분의 dy,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치환이든 합성함수든 1 플러스 x 제곱을 gx로 치환해서 얘를 1 플러스 x 제곱을 u로 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식을 이제 f로 f로 놓으면 어쨌든 변수가 세 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x를 집어넣으면 y로 나오는 그냥 하나의 함수였다가
그냥 이거를 합성함수 형태로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래. 라고 하면은 1 플러스 x제곱을 유로 치환 내지는 합성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변수가 xy가 아니라 x, u, y 이렇게 세 개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각각의 x, u, y를 각각의 축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3차원으로 그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요 그림이 나올 테고 이게 그러니까 x, y축은 이제 u가 되는 거고 이제 z축이 이제 y가 되는 거고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du로 이 함수를 이제 du로 미분한 이제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봤던 그 관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으로 된 이것도 하나의 그래프잖아요, 사실.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도함수를 유출을 한 거죠. 뭐 내지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3차원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면 각각의 도함수를 유출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요 그래프에서 요거를 유출을 해냈듯이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린 이상 dx도 있을 거고 du도 있을 거고 dy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 네, 미분에 대한 저 그래프를 그럼 세 개를 그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세 네. 개를 어떻게 유출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각각의 평면으로 이렇게 어, 바라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올 거고 그럼 요거의 각각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펴봤던 요 위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가지고 또 아까 요 그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한 그 함수는 어쨌든 똑같이 그러니까 3차원에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지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형태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y를 u로 미분한 형태, 요 형태, 이제 보라색의 형태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게 더 간단해지니까 원시함수를 구하는 게 간단해지. 그럼 이 세 가지의 미분 이제 음, 도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그러니까 x랑 g의 관계죠. 원래 함수, 치환하기 전에 함수.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3차원의 합성 함수라는 거를 이제 함수가 두 개가 합쳐진 형태니까 그거를 이제 3차원에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3차원에 그걸 그려놓고 아 뭔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하는 평면을 바꿔가면서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평면을 선택을 해서 평면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라색 평면을 선택을 한 거죠. 이걸 선택을 해놓고 이것에 이제 그 어, 도함수의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하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그냥 XY 이차원 평면에 그려져 있던 그냥 그래프를 합성 함수의 형태로 생각을 해서 3차원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션 하는 평면을 바꿔가지고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도함수 형태를 그려놓고 도함수를 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시함수를 뭔가 유출을 하고 그런 과정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말이 좀 길었는데 혹시 어떤
흐름인지 이해하셨나요? 어, 뭘, 음, 아니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합성 함수로 만들어서 걔를 3차원으로 그린 다음에 네. 그 3차원 중에서 한 평면만을 한 평면을 선택해서 저희가 그거를 도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장 자체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네, 그런 걸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네. 음, 뭘 이해를 못한 건지를 잘 이해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적분이라는 걸 저희가 어, 이제 그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니까 아, 이게 어떤 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치환적분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함수, 그러니까 fx로 돼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그 상태로 바라보고서는 적분을 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이게 이제 이것의 이제 원시 함수가 합성 함수로 합성 함수일 거다. 그러니까 합성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함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함수, 그러니까 원시 함수가 합성 함수 형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그냥 fx라는 거를 저희가 f랑 g라는 함수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합성 함수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네. 합성 함수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dx로 되어 있는 그 도함수를 du로 만들어 본 거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됐으니까 그걸로서 이제 원시 함수를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저희가 이제 대수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지만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기하적으로 이런 흐름, 생각의 프로세스나 이런 게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그림이 도중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서 바뀌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문제나 이제 식을 대수적으로 푸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직관적이지 않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식을 그림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뭔가 어쨌든 그림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림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뭔가 대수적으로 그렇게 딱딱 풀고 이거 이렇게 치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끝내버리면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치안적 분이라는 것들을, 그러면 이게 실제 이런 가정들이 대수적으로 뭔가 그림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냥 fx라고 되어 있는 그 함수를 합성함수 형태로 바꿔 놓는다는 거를 기하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림이 바뀌어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어쨌든 fx로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는 이제 원래 식은 그냥 XY 평면을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합성함수 형태로 생각을 함으로써 그러면 기하적으로 그게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환을 했다, 그 합성함수 형태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라고 우리 가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의 이제 그림은 아, 그러면 이런 그림의 형태가 되겠네. 원래 그냥 이차원 평면에 치환하기 전에 그렸던 그림이 합성향수 형태로 생각을 하고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프가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어쨌든 합성함수니까 dx, dy, du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어쨌든 치안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dx와 dy의 관계로 바라보던 식을 dy의 관계로 바라보던 식으로 바꿨잖아요. 치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적으로 바꾼 그 과정이 뭔가 기하적으로 어떻게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치환을 했던 것이냐고 해보니까 그냥 원래는 이제 원래의 식, 아, 이거죠, 이제 얘가 원래의 식이 되는 거겠죠? 이제 원래의 식, 얘를 이제 미분한 형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dx와 dy의 형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du와 dy의 형태로 바라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그거는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XZ로 바라보던 그 관점을 XZ 평면으로 바라보던 그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YZ 평면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해 놓은 형태가 뭔가 우리가 대수적으로 하는 그 치환하는 그 프로세스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뭔가 대수적으로 그냥 하던 프로세스가 기하적으로 어떻게 어, 프로세스가 진행될 건가 라고 하나씩 매칭을 시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혹시 이런 게 그 뭐 큰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런 관점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 게 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치안적분 이렇게 치환을 해서 쓱쓱 해가지고 구해서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찝찝해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결론은 안 왔지만 이렇게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니까 조금 치안적분이라는 게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건 그냥 뭔가 이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문다는 게 뭐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따져보면은 그 x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x가 합성함수 형태로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x가 있을 거고, 그리고 u가 새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있을 거잖아요. 변수가 세 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 그 u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수, 그러니까 x, u, y가 각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x가 정해지면 U가 정해지고 U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U는. 네. 그러니까 U가 하나의 변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냥 우리가 임의로 중간 단계에서 하나 만들어낸 그 과정의 그 변수일 뿐이지 사실은 변수가 아닌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뭐 선형대수를 그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음, 뭔가 이거를 합성함수를 3차원으로 그리는 이 자체가 약간 넌센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저희가 이제 성형대수를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 업무에서 그래픽스를 좀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감은 있단 말이죠. 그게 어쨌든 저희가 기저를 뭐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한 기절을 1,0,0으로 놓고 Y축에 대한 기절을 0,1,0으로 놓고 Z축에 대한 기절을 0,0,1로 놓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X 뭐, 뭐 1,2,3이다라고 하는 뭐 점과 뭐 이런 것들 이제 벡터 공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U라는 거를 그 아까 말한 X, Y, Z 의 기저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 종속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x가 1,0인데 뭔가 그 2,0이라는 놈을 하나 그냥 더한 거야. 그걸 그냥 기저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냥 다른 축에 그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 그, 네. U는 사실 그러니까 U가 사실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네, 그 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어, 괴리가 온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부분이, 그 전에 그 걔를 3차원으로 만들어서 그린 그래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요 그래프가 그,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X, Y, U에 대한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든 생각은 이렇게 그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어쨌든 U라는 거는 저희가 치환을 해서 별도의 뭔가 변수처럼 보고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했지만 결국 U는 X에 대한 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X축에 대한 종속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표현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걔를 이렇게 그냥 다른 차원의 그 공간에 그걸로 써도 되는 건가? 네, 거기서부터 좀 괴리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그래픽스나 선형대수 쪽에서 기저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이제 어, 뭔가 음, 어쨌든 뭐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스칼라곱을 통해서 이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을 기저 그게 음, 맞나?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제 U라는 거를 하나 뽑았을 때 치환을 해서 뽑았을 때 뭔가 이제 음, 기존의 1,0하고 0,1의 기저를 갖고 던 상황을 그냥 1, 0,0,0, 010, 001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10, 01, 20으로 생각을 해놓고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독립 변수는 x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x가 정해지면 u가 정해지고 u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치환하기 전에도 그냥 치환하기 전 그러니까 x와 y만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어쨌든 y도 독립 변수는 아니죠. 종속 변수잖아요.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뭔가 그거는 좀 다르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진다는 거는 정해지면 Y가 정해진다는 거랑, 어, X축, Y축, U축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아요? 어, 제 생각에는 일단 X축, Y축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 뭔가의 함수가 그러면 이 함수에 있는 각 X 이 함수에 있는 각 점은 사실 이 함수가 이렇게 정해진 이상 x만 알아도 되고 y만 알아도 해당 점을 특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일 때는 사실은 저- 제가 이제
뭔가 벡터 공간에서 굳이 1년과 0이 필요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좌표를 어쨌든 그냥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이 상황밖에 없으면 뭔가 선으로 2차원 공간에서 뭔가 선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 정확히 말하면 1대1 대응으로 표현되는 경우 x마다 y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함수로서 정해지면 함수로서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1대1 네, 일단은 가장 심플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어, 뭔가 좀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1대1 대응 함수라고 생각을 할게 됐을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x값 하나만으로도 해당 점을 특정할 수 있고 y값 하나만으로도 해당 점을 특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x가 독립 변수면 y가 종속 변수인 거고 y가 독립 변수면 x가 종속 변수인 거고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두 개 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기재고 기저가 두 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그래프 형태가 이런 선 하나로 그려지게 되면 근데 만약에 뭔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뭐 면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면 얘는 x랑 y가 독립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x를 특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x 집합과 y 집합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이제 내에서 뭔가 x1에 해당하는 게 y1도 있을 수 있고 x1에 해당 뭐 y2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가 다 x1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y1의 입장에서도 같을 거잖아요. x1, x2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x, y가 각각 독립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3차원 그래프에서도 어쨌든 이제 선으로 그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뭔가 아, 기저라고 그러니까 선형 대수에서 따지는 그게 기저라고 하기에는 그게 선으로 그려질 수 있는 형태면 그냥 독립 변수는 하나밖에 없다. 어쨌든 그런 뭐 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원래 XY로 표현된 식을 합성함수 형태로 바꿔서 3차원에 그려지긴 했지만 뭔가 이제 제가 이거를 기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뭔가 어거지를 쓰면서 그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런 어떤 찝찝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그려도 되나? 이게 이제 뭔가 네. 그거의 이제 근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XY 자체도 둘 다 독립변수가 아닌데 그럼 어쨌든 X만 독립변수이고 Y는 이제 종속변수인 상태에서 그냥 4차원으로 그린 것 자체가 독립변수를 하나 늘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속변수가 이미 Y가 있는데 종속변수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3차원 공간에 그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그냥 뭔가 찝찝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상황을 뭔가 그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약간 선형 종속이라는 개념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네,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었어요. 네, 음, 그 뭔가 그런 지금 그 막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말씀하실 때도 정확히 그 뜻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음,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를 U를 하나의 다른 차원으로 봄으로써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걔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왜곡이 되는 건 되는 그래프가 아닌가? 음, 네, 이게 지금 어, U와 그러니까 요 Y축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U인 거고 이 Z축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Y인 거죠. 네, 네네. 그게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식은 이거인 거잖아요. 실제 그래프는. 네네. 근데 걔를, 어, 치환을 함으로써 네. 이 지금 얘 그래프를 Z축 방향으로 이제 갈수록 키워낸 그래프가 된 거잖아요. 3차원 방향, 저기에서.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 3차원 그래프를 그린 게,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1 플러스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걔를 Z 방향으로 요렇게 먹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평면에 누워 있다가 이 Z축에 따라서 쭉 일으켜진 상태가 되는 건데, 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실제 원시 함수는 이게 아니라 얘가 그대로 Z 평면에 누워 있고, 네. 1 플러스 X 제곱이 평면에 누워 있고,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넓어진, 이게 진짜 원래의 원시 함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게 그 U라는 게 어쨌든 X에 이제 종속된 식이니까 요 방향에서 요렇게 이제 조작이 되어야 정상인데 걔가 뜬금없이 갑자기 Z축으로 조작이 되면서 전혀 저희가 그 구하려고 했던 식과 관련이 없는 그래프가 그려져 버린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전혀 관련 없는 쪽으로 그래프가 왜곡이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왜곡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음, 네. 잠시만요. 생각을 해보면. 네. 음, 음, 지금 먼저 이제 1 플러스 x 제곱을 땅바닥에다가 그려놓고 네. x, y 평면에 네. 그리고 이제 y의 값들로만 계산을 해서 요 식을 먹인 다음에 z 값을 이제 부여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네. 지금 승현님이 하신 말씀은 그 y의 값을 제외를 하고 그냥 x의 값하고 이제 g의 값만 비교를 해보고자 XZ 평면을 바라봤을 때 그때의 원래 식이 원래 그래프가 그러니까 XZ 평면 요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네. 원래 네. 저희가 원시함수 치환되기 전에 원래 그래프가 네. 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곡이 된 그래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음, 3분의 2에 y의 2분의 3승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얘가 당연히 요렇게 좀 더 그 변화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 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X에 대한 식이니까 XY 축에서 조작이 그래프에 영향이 가야 되는데 걔가 XY 축에 XY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완전히 별개 독립된 공간으로 이제 매핑된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요 그래프는 그대로고 이제 Z축으로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는 전혀 관련 없는 뭔가 네 관련 없는 음, 게 아닌가 네, 음, 네. 네. 정확한. 결국 XY에 대한 조작인데 그게 결국 영향받아야 될 쪽은 영향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다 네. 보니 괴리가 좀 온 것 같다는 거기서 찝찝함을 느끼시는 건 아닐까? 음, 네. 값을 정하면 하나가 y 값을 정하면 네.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은 취향적분 사실 책을 보시면 그냥 그런 내용이 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종적분에 대한 치환 법칙, 대칭함수의 뭐 적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다음 시간부터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제가 왜 치환 적분이라는 걸 이렇게 조금 다각도로 살펴봤냐면 그 예전에 최널지기님이 한번 오셔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적분은 어쨌든 급수를 활용해서 정의되는 개념이고 그것을 그것은 이 적분은 이제 치환 적분하고 부분 적분 어, 늘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치환 적분하고 부분 적분이 굉장히 이제 적분에서 중요한 그 요소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치안적분에 대해서 일단 봐봤길래 거기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다음부터는 뭐 진도대로 쭉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그러면 말씀 주셨던 내용은 뭔가 어, 그런, 비슷한 내용을 들으신, 뭐, 그게 있으신 거예요?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아 사실 없어요. 치환법 이 지금 제가 그리고 이런 거 했던 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은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뭐 없더라고요. 뭐 영상이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실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고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고 저도 이렇게 딱 처음 뭐 이 책을 보면서 치안 법칙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딱 접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기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면 저는 바로 뭔가 유튜브를 켜서 검색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뭔가 그러면 뭔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제 머리가 좀 뭐 그냥 속된 말로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뭔가 제가 단번에 파악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리에서 뭔가 이제 취약한 뭐 부분일 것이다. 뭔가 기하적으로 이렇게 대수랑 기하랑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훈련을 하는 게 그냥 이제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생각을 해봐서 그냥 나름의 결론을 일단 내는 게 좀 가장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렇게, 뭔가 하고 있고, 근데 뭔가 생각을 해봐도 아예 결론이 안 나와, 나 혼자. 그러면 그때 제가 검색을 하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것도 뭔가 이제 제 오늘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두 가지, 뭐, 뭐 1단계로 뭐 그런 생각을 이제 그냥 제 스스로 했고, 뭐 2단계에 넘어갈 때, 잘 와닿지 않는데? 그러면 또 이제 살짝 검색을 해보고.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꼭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은 좀 다른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오는 약간 뭔가 깨달음과 평가.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면에서 깨달은 거지만 그렇게 깨달은 것,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않아서 이런 게 이제 뭐 자료가 있는지, 레퍼런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 스터디 준비할 때는, 어, 네, 딱 들어맞는 레퍼런스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녹화 끊겠습니다.